디지털 색채 2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색채 디자인 학습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디자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디자인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들, 협의로 봤을 때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 살펴봤었는데요. 점, 섬, 면, 입체, 색, 질감, 형, 빛과 운동, 시간, 공간까지 살펴봤습니다. 형에는 shape, 어떤 외곽, figure라고 할 수 있는 형, 평면적, 이차원적인 현상이고 윤곽을 나타낼 때 흔히 shape,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기, 색채, 질감을 가진 덩어리, 질감을 가진 모양을 일컬을 때는 form, 형태라고 표현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교시에는 디자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통일과 변화, 균형과 율동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일, 근접과 연속을 통해서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변화는 비례감, 율동, 대비, 점증, 변이, 동세 등을 통해서 줄 수 있고, 균형감은 대칭 혹은 비대칭, 각 요소들 간의 비례를 통해서 균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율동, 리듬감이죠. 반복이나 점이, 강조 등을 통해서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화에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가 있는데, 유사조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요소들끼리 조화를 시키는 것, 대비조화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립되는 것들끼리 배치를 시켜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나는 색 대 한 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자인 도출 방법, 디자인 조형 요소의 도출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관찰을 하고, 관찰한 것을 묘사를 하고, 묘사한 것을 추상적인 형태로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을 가감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현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관찰, 묘사, 현화가 조형을 노출하는 도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 첫 시간, 색채 디자인의 의미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는데요. 색채 디자인의 의미, 목적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또 색채를 디자인하는 프로세스, 색채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색채 디자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색채 디자인의 상위 개념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색채 디자인과 관련된 최상위 개념으로서 색채 관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하위 개념으로서 색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상위 단계의 색채 관리라는 것은 어떤 대상물에 색채를 계획해서 제작하고 또 적용하고 유지 개선하는 여러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제 색채 관리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물에 색을 계획해서 적용해서 양산해내고 관리하는 그런 모든 단계를 통틀어서 통칭으로 색채 관리 이렇게 명명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색의 강약이나 그 색의 품질을 수량적으로 다루어서 양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수정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컬러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색채 관리이고, 색채가 설정되는 시기에서부터 색상의 표현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색상의 구현이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판매와도 연관을 지어서 이 컬러를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색채 관리 계획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색상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의 트렌드와 또 이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컬러가 적합하겠다라는 색상을 설정을 하고요. 이 색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예를 들어 사출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색을 그 컬러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출은 원래 사출물 고유의 색으로 사출한 다음에 그 위에 다양한 표면 처리, 컬피트라든가 그 인서트 이런 표면 처리 혹은 스프레이를 해서 컬러를 입힌다거나 하는 어떤 식으로 색을 구현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정하고 나서 제품에 구현되어진 색을 검사를 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색채 관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색채 관리보다 좀 하위 개념으로서 이제 색채 계획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관리는 생산에서부터 판매 이후 그리고 피드백 받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틀는 것인 반면에 색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품에 색을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라 라는 것까지 이제 매뉴얼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이제 색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채 계획이라는 것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색채 적용 상황, 소비자의 심리는 어떠한지, 또 시장 상황은 어떤지, 경쟁 업체는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서 적절한 색채를 선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합리적, 효과적인 색채 계획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정보를 도축을 해내고 그 정보에 합당하게 컬러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색채 계획이 왜 필요하냐? 정보성, 차별성, 우수성, 또 작업 환경이라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호감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색채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색채 계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색채 계획의 대상은 무엇인지, 이 색채 계획이 적용되어져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또 무엇인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으로서 들어가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의도하는 컬러를 분석해내고 그에 적합하게 목표, 정량적인 목표가 됐건, 정량적이라는 것은 수치로 계량,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량 목표라고 하고요. 정성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상의 목표, 예를 들어서 판매량과 상관없이 우리의 제품 하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성격과 관련된 목표, 정성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 목표 설정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정된 그 컬러를 적용하는 방법, 기술, 목적에 맞는 기술, 방법을 서술해서 인쇄나 염색, 시공, 제조, 판매 등 관련 부서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료집을 작성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색채 계획의 내용이 포함이 되겠고요. 어떻게 사용을 해라 라는 사용 설명서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A의 경우와 다르게 B의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사용 범위, 사용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정해줍니다. 이제 사용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색을 적용할 것인지 정하고, 그 적용이 각 부서별로 일관되게 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작성을 하고, 엉뚱하게 쓰여지지 않게 원칙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 규정을 정하는 것이 색채 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색채 계획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색채 환경을 분석을 한 후에 색채가 가진 이미지를 측정을 해서 소비자가 이 색채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갖는가, 이 색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받게 되는가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색채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제공할 것인가, 이런 색채 전달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색의 번호를 정한다든가 해서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색채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색채 관리와 색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협의의 의미로서 이제 색채 디자인을 정의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색채 디자인이라는 것은 색채 계획을 통해 정립된 내용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대상물에 적용될 색채를 일러스트나 렌더링을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할 색상, 그리고 색상 영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색채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색채 디자인을 색채 계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료
조사, 분석, 목표 설정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료집을 작성을 해서 사용하는 원칙까지 만들어내는 색채 계획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더 협의의 좁은 관점의 색채 계획으로 색채 디자인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색채 디자인을 해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실기시험으로 나오는데, 실기시험 자체는 색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색채 계획. 어떻게 보면은 설명드린 색채 계획의 범위보다는 많이 좁혀진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채 디자인이라는 관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색채 디자인을 협의의 색채 계획이다, 협의의 색채 계획으로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의의 색채 계획으로서 색채 디자인은 구체적인 대상물에 적용하는 단계의 그런 색채 계획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색채 디자인을 왜 하는 것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색채 디자인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디자인 되어져야 될 대상물이 있으면은 그 대상물을 색채를 지정하는 사람, 색채를 관리하는 사람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제품을 양산하는 데까지, 계획하고 양산하는 데까지 다 인발부가 되어서 할 수는 없겠죠.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색을 적용하고 양산하는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컬러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색채 디자인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색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험 방향이라든가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 색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색채 적용 방향이라든가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역시 색채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색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니까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컬러를 적용할 경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시뮬레이션 없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어떤 표본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한번 쭉 해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새로 싹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계획에 맞는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색채 디자인을 통해서 하게 되므로 실제로 컬러를 적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색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색채 디자인 프로세스, 협의의 색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이 색채 계획을 왜 하는지, 색채 계획의 주제나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배색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색채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배색 의도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 나와줘야 될 어떤 이미지에 맞도록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과 같은 색채를 설정을 하고 색채 이미지를 맞춰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지, 어떤 색깔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배색 승정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부위에 적용할 것이다 라는 이제 배색 선정 기준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정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어느 면적에, 어느 곳에, 어느 부위만큼, 어느 비율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배색 선정 기준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면적 비례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각각 어떤 비율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면적 비례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렌더링, 시뮬레이션 된 이미지 컷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서의 색채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적용한 샘플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로서의 색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교시에는 색채 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색채 디자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색채 관리나 색채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색채 관리,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색채를 관리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대상물의 색채를 계획하여서 제작하도록 하고 또 적용하도록 하고 그 색상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색상이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또 좀 더 낫게 좀 더 나은 색으로 개선하는 여러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색채 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색채 관리 영역, 어떤 영역이 있었죠? 색상을 설정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설정된 색상을 구현해내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적용된 컬러가 정말 의도한 대로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검사, 그리고 적용된 그런 색상이 실질적으로 양산되어서 판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매 과정까지도 색채 관리의 영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색채 계획, 어떤 내용이었었죠? 디자인이 적용되는 상황을 연구하여서 적합한 색채, 적절한 색채를 선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색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자료집,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집을 작성을 하고 또 사용해야 될 것, 사용되지 말아야 될 것, 적용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용 기준이 되는 사용 규정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프로세스, 색채 계획의 프로세스는 어땠나요? 먼저 색채 환경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환경 분석이죠. 그 다음엔 색채가 가지고 있는, 특히 소비자가 색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를 분석을 하고 색채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런 색채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색채 계획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색채 디자인은 색채 계획보다 좀 더 내로우한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색채를 시뮬레이션해서 결정하는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색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에서 색채 디자인을 했었나요? 색채의 적용 방법, 어떤 식으로 색채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색을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색채 적용에 관련된 생산에서부터 적용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권자나 소비자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쓰여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색채 디자인의 프로세스도 살펴봤었죠. 먼저 이 색채 디자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개념의 적절한 배색,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인지 배색의 방향, 배색의 의도를 작성하게 되죠. 설정된 배색의 방향이나 의도에 맞도록 컬러를 설정합니다. 주조색은 무엇을 쓸 것인지, 보조색은 어떤 컬러를 쓸 것인지, 강조색은 어떤 컬러를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컬러를 선정하는 배색 선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선정된 컬러를 어느 부위에 어느 만큼 적용할 것인가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배색 선정 기준 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배색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전체에 적용되는 컬러의 범위 중에 주조색이 어느 만큼의 범위를 차지하는지, 보조색은 어느 만큼의 범위를 차지하는지, 강조색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비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면적 비례표가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면적 비례표를 작성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컬러가 적용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색채 디자인안, 일러스트나 렌더링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색채 디자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세스의 내용들이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의 색채 계획 실기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색채 디자인, 협의의 색채 계획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색채 계획의 개념이 좀 더 앞서 말씀드린 포괄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에 적용되는 내용은
협의의 색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색채 디자인을 할 때 면적 비례표는 작성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컬러가 선정이 되고 컬러를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것을 가지고 렌더링을 한다거나 일러스트를 통해서 색채 디자인안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면적 비례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한 이 컬러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적 비례표를 실제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이라든가 분위기를 보려면 면적 비례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사실기 시험에서는 면적 비례표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색채 관리, 색채 계획, 색채 디자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색채 디자인 내용과 색채 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